많은 사람들은 MTS를 사용합니다. 이 HTS가 절대로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의 손실폭을 줄여주고 더 많은 수익을 낸다면 그 차이가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적용이 되는 건지 실전 트레이더의 HTS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렛츠고!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요. HTS의 설정값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종목명이 나타날 수 있고요. 부득이하게 차트의 설명이나 부득이하게 설정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매수하지 않기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저는 3개의 페이지로 세팅을 해놓습니다. 보통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많은 차트 중에서 보통 달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달러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형태로서 기술적 지표도 참고해서 세팅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형태로 우리는 시장을 읽곤 합니다. 이 3개의 차트가 주력적인 차트라고 화면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방송용 세팅을 두고 있습니다. 즉 4번 페이지를 피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노트북에 최적을 맞춰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차트별을 화면별로 충분히 넘길 수 있도록 세팅한다. 이 정도로 자신만의 세팅법이 기준이 되게 되는데요. 자, 제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아주 간편하게 리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는 2685로에서 0.71포인트 오른 0.71% 오른 268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94포인트로서 전날 대비 1.59% 상승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개인과 외인들은 팔고 기관은 2200억을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등락 같은 경우를 이야기해보면 코스피는 434개는 올랐고 57개가 보합이었으며 그리고 442개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이 상승 랠리를 보여줬는데 103개가 보합이었고요. 672개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즉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모양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로 읽힐까요? 자, 이런 거를 차트를 실시간으로 리딩할 수 있다는 것들은 저도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빨리 읽는 느낌이 들죠? 그 부분은 이 아래에 있는 바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대로 읽은 겁니다. 자, 이런 차트를 보면서 표현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겠지만, 자, 우리는 화면이 많지 않은 일반 트레이딩을 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든 뭐든, 자, 이런 흐름세들을 나타낼 때, 이 아래에 있는 세팅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만 얼굴을 치우고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자, 이 아래에 있는 톱니를 먼저 세팅할 겁니다. 자, 화살표 보이시죠? 자, 이 톱니를 세팅할 거고요. 자, 이 톱니를 누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HTS의 티커 툴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티커 툴바를 쉽게 말하면 이 아래에 깔리는 툴바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 선생님들은 기껏해야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처럼 3개, 4개 사용하는 트레이딩 방법에서 2개 정도만이 충분하거나 아니면 모니터가 한 대거나 최대한 2개 이상이 넘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수치대로 따라 하실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지수, 환율입니다. 자, 지수에서요, 코스피 종합으로 세팅하시고요, 코스닥으로 세팅하시고요, 그리고 환율, 원달러, 환율을 체크해서 세팅을 합니다. 즉, 이걸 그대로 읽은 겁니다. 두 번째는 매매 동향이에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똑같습니다. 금과 구리, 금속, 실물 자산에 대한 흐름을 읽기. 저는 금을 체크해 둡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 코스피 등락, 자, 얘는 코스닥 등락, 자, 그리고 마지막 나스닥 같은 경우를 하나 간단하게 체크해 둡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위환화, 우리가 미증시가 아니라 중국 증시를 가끔 따라갈 때가 있어서 바쁠 때는 이거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이나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칸에서 보면 코스피 종합이 나타나고요, 코스닥 종합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환율까지도 체크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자, 0200 차트를 구태여 키지 않아도 돼버렸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첫 줄의 세팅을 끝내버린 거니까요. 또한 코스피 투자자별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개인은 팔았고 외인도 팔았고 기관이 시장을 이끌었고 결국 이 지수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코스피나 코스닥을 이끌어간 거는 기관이었구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도 매수세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 코스닥을 이끌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실시간으로 장에서 파악할 수 있게끔 많이 움직일 필요 없이 이런 형태로 나타내 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또한 코스피 등락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코스피 등락, 코스닥 등락,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표현을 해놨다고 했어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그냥 더블 클릭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코스피, 코스닥, 상한가, 상승 종목, 그리고 거래량 순을 누르는 순간, 자,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를 더블 클릭했을 땐 보통 이렇게 넘어가고요. 올라간 게 434개, 떨어진 게 442개. 그럼 하락의 보합 같은 경우는 57개였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더블 클릭해서 코스닥으로 빨리 넘겨서 여기에서 거래량이 많았다. 전일 대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네 라고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이구나. 이런 식으로 취합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전일 거래량이 많은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취합을 해보고 시노펙스는 계속 힘을 이어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형태로 취합을 하는 거예요. 자, 코스피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바로 기업 정보가 바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은 제가 전 시간에 말했던 코스닥 IT나 코스닥이 이렇게 흘렀는데 얘는 종목별 장세에 아주 특화된 친구의 종목이겠구나. 휴대폰 및 관련 부품인 친구구나. 라는 식으로 한 페이지에서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통 많이 설정해 놓는 차트가 외인과 기관들의 이런 흐름입니다. 외국인 보유 수량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기관 보유 수량은 점점 줄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좀 심심하죠?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519 봉 패턴, 시간이 없을 때는 여러 종목,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200~300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4봉에 유사한 과거 시점에서 이게 생각보다 은근히 잘 맞습니다. 자, 과거 시점엔 이렇게 떨어졌었구나. 그리고 올랐을 때는 인버스 종목이 이렇게 올랐었구나. 그럼 지금 이런 형태의 봉에서는 많이 빠지거나 많이 오르는구나. 그러니까 어중뛴 게 없죠. 극대극이죠. 과거에 이런 것들은 하락이었었다. 검색 시점의 거래량이 이 정도가 나왔었다. 자, 그럼 오늘의 거래량은 얼마였죠? 오늘의 거래량은 1600만 주, 1700만 주가 다 되어가네요. 그렇게 되면 얘는 신뢰도의 지표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1000만 주가 넘게 터진 기준은 아예 없었어요. 비슷한 봉에서 1000만 주가 나왔던 게 하나도 없었죠. 자, 그럼 신뢰도 지표상 내일은 조금 흐름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상상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 상한가, 하한가, 실시간 포착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보통 0147 같은 경우에 거래량 순으로 저는 위치를 봐요. 그래서 리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세를 보였었구나. 그리고 더해서 거래량 순이 2천만 주가 했던 3S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재료 부품주가 반도체가 아직까지 괜찮구나. 그리고 전선 전력 선비 같은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세를 보였었구나. 자, 그러면은 스마트폰이랑 코로나19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요새 종목별 장세에서 많은 흐름들을 보여주는구나. 제약바이오 이거 원숭이 두치한 코로나 관련주인데 얘도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삼보산업, 이수페타십스 이런 식으로 우주항공이라든지 갤럭시, PCB 등 여러 가지의 섹터에 속하는 친구들. 반도체와 이것도 의료 쪽이네요. 의료 쪽이 의료 바이오가 동구바이오도 있네요. 바이오라든지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시장을 충분히 이끌고 있고 제약 바이오 의료 관련주랑 혹은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세를 많이 보였었구나. 5G 관련 IT 계열도 꿈틀꿈틀 움직이는구나. AI 관련주 등등등 반도체가 의료 제약 바이오와 함께 움직이는구나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흐름은 이랬구나. 그리고 과거에 이런 종목들이 검색 거래량이 높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구나 정도를 간단하게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0101 차트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호가창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몰라도 되는 거기도 하지만 물어보긴 조금 애매하고요. 그런 것도 하나 정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모두 더하면은요. 자, 호가 사려는 사람이 이만큼을 사고 싶어 하고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36,000. 자, 그럼 매도세가 센가요? 매수세가 센가요? 자, 이거를 체결 강도라고 합니다. 체결량은 숫자 같고요. 체결 강도는 100을 스탠다드로요. 위로 올라가면은 매수세, 내려가면 매도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쏙 빠져버리고 빠질 수도 있겠죠? 세력들은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추세 흐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호가창을 유심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원 같은 경우는요, 매도 상위, 매수 상위, 증감. 우리나라 기관들이 많이 샀구나. 왜 투자자들은 이렇게 움직였을까를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자는 볼 필요 있을까요? 없죠. 여기 다 있으니까요. 외인 기관들 등등등등 여기에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1613 동일하죠. 구태여 이거 하나하나 안 봐도 되는 겁니다. 뉴스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보고요. 재무나 종목별, 그리고 프로까지, 순매수량, 순매수 금액, 거래원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누가 사고 있나를 체크하는 편입니다. 호가창을 빨리 보는 것은 종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위는 1700만 주가 거래되었구나, 장중이었으면 얼마가 거래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급등이 있었구나, 더해서 지금 현재 팔려는 사람이 36,000주, 그리고 살려는 사람이 23,000주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결 강도가 100 언더이니까 지금 매도세로 살짝 돌아갔구나. 그럼 내일 같은 경우는 살짝 눌렸다 갈 수도 있겠다. 이런 형태로 보여지는 것이 됩니다. 차트 같은 경우 3분, 5분 여기에서도 화면이 크다면 충분히 느낄 수 있죠. MTS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직관적으로 보여지죠. 또 하나 더 설명을 해볼 겁니다. MTS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HTS 선상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MTS는 핸드폰은 굉장히 큰 화면이 아니겠지만 PC 화면으로 보게 되면 이 봉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뚝뚝뚝 날라 올라가는 것 같고요. 한 칸만 빠져도요, 손으로 거의 한 뼘씩 막대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MTS 대비 저는 이 설정도 해놓는 편인데요. 기관 보유 수량과 외국인 보유 수량을 반드시 설정해 놓는 편입니다. 왜냐? 보통 차트가 보통 흐름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최소 연봉이 1억씩은 될 겁니다. 이 사람들 여럿이 보여서 우리는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라고 많은 회의를 거쳐서 눈만 뜨고 밥만 먹으면 차트만을 살펴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견을 조율했을 때는 우리는 팔아야 되겠다 느끼고 우리는 사야 되겠다고 느꼈을 때의 흐름이 누가 이기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이때는 조금씩 사고자 사람들이 느꼈어요. 기관도 사고자 느꼈고요. 외인도 사고자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팔고자 했던 시점이 이쯤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기관들은 이때 팔고자 느꼈고요. 이 시점에서 팔고자 느꼈고, 외인들은 그래도 쭉 사고자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누가 승리한 걸까요?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은 수익 실현을 한 거고요. 차익 매물 실현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외인들은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도 외인들은 팔았지만 좋은 흐름세를 가져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아직 견고하다라는 해석도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탕 터진 시점에 아주 명확하게 팔아 넘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다각으로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가급적 기관 보유수량, 외국인 보유수량은 제가 가장 1순위로 세팅해 놓는 세팅값이다 정도로 여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선생님과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팀 주식 트레이더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실전 투자대회 여러 번 우승하신 주식 트레이더님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기법을 정립해가고 배우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롱숏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조금 트레이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키움 실전 투자대회 왕중한 4위 추천 트레이더도 있고요.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제 매매, 제 트레이딩 방법론이 여러분들의 매매 기법에 적용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